마감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살아난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살아남을 주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이번 주 이제 빅 이벤트가 다 끝이 나고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도 쭉 내려왔고 전반적으로 들썩이던 움직이던 시장이 약간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였던 대선이 이제 끝나가면서 사실 이제 수혜 섹터와 뭐 악재 섹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4분기부터는 뭐 결론은 이제 실적으로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오늘과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눈에 띄면서 사실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던 쪽에서 코스닥에서 훈풍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은 우리가 하나 빛을 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지금으로서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 으로서 승부를 보는 것이 수익률로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저는 일단 뭐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 11월 28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일단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엔비디아의 실적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반도체에 대한 흐름까지도 방향성을 좀 추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M7 중에 유일하게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고 얼마나 축포를 터뜨려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탁 귀에 꽂힌 게 지수보다는 종목이나 섹터를 바라봐야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 전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수익률이 요즘에 미국 시장은 축포를 터뜨리고 있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대 기간을 두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증시 사실 연초에 생각하면 이 정도의 예측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예측보다 더 부진했던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 골라보자면 너무 많아서 네. 그 중에서 좀 추려보자면은 사실 이제 뭐 금투세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가장 이제 선호했던 뭐 주주 환원율도 사실은 예상보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뭐 생각보다 좀 적었다는 점 그리고 상반기에 지수를 이끌었던 환율 수혜주 쪽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그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기존 주도주의 방향성이 없어졌다는 점이 코스피의 지수의 상단을 좀 막아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뭐 끝으로 보자면 결론은 삼성전자가 지수는 상단폭을 많이 제한적으로 막아놨다. 그것이 하나의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단이 막히면 아무리 밑에 있는 종목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지수 자체가 올라가긴 쉽지 않겠죠. 또 외국인 수급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때문에 요즘 사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어제 오늘 10조 가까이 된다라고는 합니다만 최근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기준으로도 10조를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오늘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다시금 와 있는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의 이 주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 비중이 작년에 대비해서 약 3배. 우리가 작년에 HBM 비중 삼성전자 안에서 디램 비중에서는 10% 정도 차지했다면 그래도 30%까지 올라왔다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폭은 좀 보여줬다는 점이고 사실 DS 부분을 굉장히 훼손시켰다는 거는 파운드리에 대한 약세가 좀 더 컸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만 TSMC 10월 매출이 발표가 됐거든요. 스위스에. 그래서 13조 6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29.2%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삼성전자에 좀 많이 들어서 투자 심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한 번 제기가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당분간은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SK하이닉스를 보자면은 또 최근 들어서 뭐 이천 공장에서 지금 10만 장 웨이퍼를 14만 장까지 40% 증대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할 때 이제 삼성전자 벤더 관련 소부장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장비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계속 없어지면서 이번에 실적 3분기 때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이상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소부장 업체들의 반등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소부장이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만의 TSMC향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있을 거고 SK향 이제 HBM 쪽으로 또 특화된 이제 검사 장비향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이윤이 늘어나는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세분화 시켜보고 집중화 시켜본다면 수익률 면으로는 또 연말까지 일정 부분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보니까 TSMC향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HPSP가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대장이죠. 종목으로서 네. 이 2분기는 사실 이제 사옥 이전이라든가 일부 소송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일부 소송에 승소를 하면서 반등폭을 좀 키워나가는 상황이고요. 레이저 어닐링 장비 SK향 DIT도 반등폭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원자 현미경 계측 웨이퍼의 이제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전공종에서 후공종을 이루는 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종목으로서도 20만 원 돌파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몇 가지 종목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나마 전공종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픽을 해야 되냐면 3분기 좋아진 실적을 확인한 종목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종목 선정이 아닌가 보고 네. 있어서 주성 엔지니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이 한 520억이 넘었습니다. QOQ 기준으로 봐도 35% 증가, 이제 컨센서스를 18% 상회한 전공종 쪽에서도 좀 눈에 띄는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제 우리가 ETF 쪽의 운용사 쪽을 보더라도 소부장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상단에 올라 있는 ETF 쪽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쪽으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한다면은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증권사들에서 많은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많이 내려잡았거든요. 결국에는 HBM이 늦은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IT를 보려면 아예 TSMC 향을 보든지 하이닉스 향을 보든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소부장으로는 HPSP, 리노공업, 파크시스템즈 또 실적 잘 나온 종목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전반적인 IT 센티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은 맞는 이제 연결고리가 맞나라고 저는 이제 좀 주저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소부장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고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조금 우리가 시계열로 보자면은 뭐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된 기본 종목들 그 정도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네, 있어요. 이제 우리가 멀티플로 봐도 예전에 이제 상반기 때 너무 이 멀티플을 높게 주지 않았나.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접근해도 될 만한 이제 조정폭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든가 뭐 기간 조정 우리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저는 이 접근해도 될 만한 이 흐름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제 멀티플로서보다는 가격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타이밍이 하반기에 좀 이 4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뭐 S&P를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우지만 S&P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플이 한 21배 그래서 5년 평균 19배를 좀 넘어섰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멀티플로 봤을 때 14배 정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연결고리가 맞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요즘에는 싸긴 싸지만 계속 저평가 구간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반도체의 종목들을 그렇게 해서 좀 연결고리를 찾자면은 아직까지는 좀 싼 구간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테오젠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15%대 급등이었단 말이죠. 이만큼의 사실 마일스톤 규모가 대단하기 때문에 오를만 하다 싶기는 한데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알테오젠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먼저 짚어보고 바이오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더간다의 한 표를 더 줘야 되는데 하나 이제 아까 이제 기술 수출에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화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코스닥의 대장주 지위를 계속 갖고 있다면은 패시브 자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기술 수출 8조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는 한 10조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기술로 수취한 금액이 뭐 2천억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기존에 받을 것보다 받아야 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주 잔고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일 것이고, 그리고 ADC 최근 들어서 ADC 하면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를 이제 손에 꼽을 수가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제 오노 약품 공업하고 이번에 2개 계약 건수만 1조 가까이 되고 9조 9,400억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ADC 시장이 그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알테오젠이 ADC를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이 프리미엄을 더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경쟁사로 여겼던 할로자임이 있는데, 비교했을 때 이제 약물의 비교를 봤을 때는 이제 항체에 대해서 면역체가 작동에 대해서는 이 알테오젠의 ALT B4가 이제 효과가 더 높다는 입증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경쟁사도 일단 없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닥 지위가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2차 전지가 지금 쉬는 동안에 독보적인 1등 자리를 보였다면은 패시브 자금과 더불어서 투자 심리의 개선 효과가 나온다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을 선두로 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격에 대해서 감히 저희가 예측하지는 말자. 흐름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트도 사실은 알테오젠 차트를 살펴보면 61선을 크게 훼손한 적이 없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박스권 30만 원대도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어요. 대신에 30만 원대가 제일 오래 견디긴 했지만 이제 벌써 44만 원대 중반까지 왔거든요. 저는 이제 40만 원대 중반에서 이제 이 숨고르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빨리 오른 만큼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기세 상승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보다는 뭐 조정시 접근이 당연히 맞겠지만은 흐름상으로는 쉽게 깨지지 않는 차트가 지금 또 한 번 나왔다. 저는 그렇게 좀 좋게 보여집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럼 앞자리가 또 바뀔 가능성은요? 단숨에? 앞자리가 뭐 5자리로 가능성 지금 44만 원에서 10%대 이상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뭐 하루만 해도 오늘 보여줬듯이 그거는 너무 쉬운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DC에서 한 건에 뭐 5천억 단위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나의 빅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금방 앞자리는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주 대단합니다. 그럼 바이오 강세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하반기 좀 예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 제재를 CDMO 쪽으로서 이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라서, 사실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일부 1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빅파마 문의가 전년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하면서 사실 수주에 대해서 우리가 4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풀로 가동되고 있고, 내년에 5공장 수준까지 된다면은 론자를 이제 캐파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때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사실
금리가 인상하면서 조달 비용 증가 때문에 네. 일부 바이오 조종이 뭐 며칠 동안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오늘 이 기세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뭐 추가적으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오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주가 좋고 바이오주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남은 연말 우리의 좀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다 아시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도 네. 하나 짚어야 될 거는 2차 전지를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지금 오르는 이유, 리튬 가격의 반등을 하반기 말고 이제 내년에 예상하는 미국 GM이 벌써 리튬 아메리카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내년 정도에 리튬 가격이 이제 $10 이상 좀 돌파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재고평가 이익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문제점 하나가 화재였었거든요. 화재가 이제 잡힐 수 있는 거는 딱 하나가 고체, 고체 전지가 빨리 개발이 되는 것은 문제점이 빠르게 해결됐는데 저는 26년도에 이제 이 고체, 전고체, 2차 전지에 대한 개발 여력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상용화 되기 전에 주가는 움직일 텐데는 25년 내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프라인데 지금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정액 분할로서는 계속 접근해야 된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테슬라양 LNF를 저는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4680 배터리가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내년도에는 제일 잘 팔리고 있는 모델 Y에 양산이 되는 판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실 위성, 드론, 지금 조선, 방산 뭐 난립니다. 강력한 섹터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덜 간 섹터를 그래도 좀 찾아야 되니까 위성 쪽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사용 드론에 있어서도 위성에 대한 중요성들, 드론으로 사실 이제 군사 시설에 대한 파괴라든가 이런 가성비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위성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데 지금 보니까 이 트럼프 당선 시기에 스페이스 X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샤라웃 트럼프가 하면서 정부 투자에 대한 가속화를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스타링크가 내년 정도에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스템 함정 MRO 사업에 이제 하나오션이 진출을 먼저 하면서 어제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MRO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HD 현대중공업도 추가 진출 우리가 손익을 좀 따져서 진출한다고 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발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는 위성과 조선, 뭐 드론 이쪽을 좀 탑픽으로서 이제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하나 시스템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군사, 위성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못 간 이유가 LIG 넥스원하고 이제 유도미사일 천궁 2를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LIG 넥스원이 가격 납품 일정을 같이 협력하지 않고 본인들 위주로서 이제 그 전달을 하다 보니까 조기 납품 어렵다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못 갔거든요.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산에서 방산전자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미사일의 통신 시스템을 두루 갖추고 있는 뭐 하나밖에 없는 통신 시스템의 이제 이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실적은 멀티플도 20배 이하로 굉장히 싸고 최근 들어서 2만 원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 가져갔는데 이제 이번에 위성 방산에 대한 흐름을 계기로 해서 2만 원대 돌파가 이어진다면 목표가 3만 원까지 계속해서 질주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